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론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수출과 경제 성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같이 결정을 한 건데요.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0%로 낮아졌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75%로 소폭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 상승의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의 결정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반영이 된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바이오주의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지만,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대다수 업종들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 하락,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갔고,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는 조기 폐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좀 메마른 모습 속에 주도 섹터가 없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만이 약간 뚜렷한 상승 테마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가 트럼프가 칩스법 보조금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2.5% 하락 중이고 54,100원, 54,200원 선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6만 원 선이 깨진 모습, 현재 1.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의 칩스법이 수정이 정말 될 것인지, 혹은 그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오늘 저희 방송이 좀 평소보다 좀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는데,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멘탈 흔들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증시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꽃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또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제일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왜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왜 증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향후 또 어떻게 증시가 상승할 건지 그 부분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 증시 수준은 이렇게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는 이야기 오늘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고, 사실 방송은 일주일에 3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하루 동안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더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어떤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드리고자 통신망에서 더 많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의 위로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왜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네. 왜 증시는 전 세계에서 꼴찌이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오늘 시장에서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도 상승을 해도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뭐 바닥이라는 게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4, 5 달부터 되게 힘들었던 과정을 되게 많이들 보셨어요. 그동안. 그렇죠? 4, 5 달부터 뭐 금투세 문제라든지 뭐 7, 5 달부터 트럼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계속 기술주들이 무너지니까 지수는 힘을 못 받치고 거기에 당연히 발생하는 테마들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마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솔직히 어떤 종목이 발생해서 테마가 올라가면은 근거 없이 샀다가 그냥 다음날 또 시장이 무너지면은 투심만 몰려가가지고 수익 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수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술주가 살아나면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단타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계좌가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시장이 꼴짱이다, 꼴등이다. 맞아요. 지금 꼴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이 꼴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작은 슈퍼마켓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더 최고로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왜 이 지수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오늘 하락되더라도 여러분들 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지수를 버텨주는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이게 버텨주지 못하면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요. 7월 달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월 달이면은 네. 그 트럼프가 총기 사고를 당한 그 그렇죠. 달이죠. 그 트럼프가 7월 달부터 미 대선 전부터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700에서 2,800 사이가 7월 달이었어요. 지수가. 네. 그러면 7월 지수에서 계속 무너졌어요. 7, 8, 9, 10, 11, 12.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5달 동안 계속 무너졌다고요. 5달 동안 계속 최저점 찍었어요. 네. 삼성만 하더라도 7월 달만 하더라도 7만 원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7만 원 후반대였고 8, 9, 10, 11, 12 계속 무너졌어요. 중간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따서 올라가더라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는 정반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올라갔다 이런 소리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없는 내용은 저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하이닉스 어떻게 됐죠? 엔비디아는 올라가도 하이닉스는 무조건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조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즉 시장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평범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HBM이 아무리 많더라도 중국 제재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가 수출이 적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HBM 메모리 아무리 만들어도 수요가 적어지고 공급만 증가가 되는 거죠. 즉 수요는 적어지는데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 7월 달부터 한번 봅시다. 월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님. 자,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우스 7월 달쯤 찍히면은 그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최고점이 888입니다. 88,000원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88,000원이고 그리고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가는 시기에 그때부터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8월 달에 86에서 계속 무너졌습니다. 86,000원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저 때가 가격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도 7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월달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도 7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삼성이 무너진가? 저때 7월달에 코스피가 최고점이었지만은 트럼프 총격 이후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삼성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코스피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 그때 트럼프가 막 총격 사건 이후 주먹 치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증시는 뭔가 우려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보조금 반도체 안 주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거 전기차 보조금 안 주는 거 아니야? 즉 반도체 갖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지수로 견인하는 건데 그걸 트럼프가 계속 건드니까 쭈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보다 시가총액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도 7월 달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월봉 현식어 에코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에코프로비엠도 7월 달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7월 달에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8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저때 알테오젠한테 시가총액을 넘겨줬습니다. 지금은 알테오젠이 넘길까 말까 하는 고민 상황이지만 어차피 에코프로비엠이 내년에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알테오젠이 그래도 시가총액 1위는 계속 하겠죠. 자, 계속 쭉쭉 빠졌어요. 계속 쭉쭉 빠지다가 중간에 해리스가 등판을 하면서 그나마 좀 기대감으로 다시 에코프로비엠이 또 올라갔다가 미 대선 이후에 완전히 폼만 당했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닥 월봉도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자 이제까지 지금 정리해 보면은 아나운서님 네. 삼성이 무너지고 코스피가 무너지고 그리고 10월에서 8월달 사이에 에코프로비엠도 무너지고 그리고 8월달에 코스닥도 무너졌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10월달에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이 기술주들이 무너지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무너지면은 그 파생태만 존모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은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코스닥은 중소형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금투세가 계속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코스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윗골이 다리고 단타 빠지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주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 무너지는 이유는 제가 잠시 후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부터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리하는 부분을 좀 설명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테마주가 들썩거린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시장의 주도 섹터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지금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여러분들께 힘들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주도 섹터라고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겠죠. 그나마 대장주의 역할을 한때 해주던 SK 하이닉스마저도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탓일까요? 지금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지가 오래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이 하락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총격을 당했던 7월부터 시작해서 블랙먼데이를 겪었던 8월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도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7월 이후에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가 등판했을 당시에만 반짝 2차 전지 반등을 했을 뿐 그 전후로 해서 2차 전지주 주가도 역시나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락세가 이번 달에는 특히나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만 8%가 넘게 지수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을 또 오랫동안 겪다 보니 힘이 많이들 빠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헤쳐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오늘 정말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니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그동안 반도체주, 2차 전지주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네. 사실은 도저히 뭐 반등의 기미가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일 겁니다. 자,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웃읍시다. 네. 웃어요? 왜 안 웃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뭘 걱정할 게 없어. 지금 완전히 6.25 전쟁 방향 지수 다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급등 종목입니다. 저 종목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아무리 제가 이 통신만 통해서 어떤 종목 피데리스 며칠 전에 얘기하고 네네. 얘기했다고 해도 난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마 현실고 단타를 하시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제가 그거는 상관 안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에서 단타로 수입은 누구나 다 대응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 매번 성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10을 벌면 20을 토해내는 시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폭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종목이 좋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정치 외교입니다. 정치 외교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고 정치 외교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증시는 정치 외교에 의해서 세무화적으로 계속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꿈틀꿈틀 걸리기 때문에 이 꿈틀꿈틀 걸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가지고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즘 검색기냐 마냐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색기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승하면 그냥 바로 잡혀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 이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가지고 하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여러분들 다 돈 벌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사기니까 정말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빠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올릴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빵을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추후 뒤통수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수가 있다. 그 희망 하나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증시 시장에서 우리가 무덤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이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맨날 레퍼토리처럼 환율 올라오고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 뭐 때문에 빠졌다. 이게 다 시장에 맞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이 중요하진 않아요.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빠지는 것도 과정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PPT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이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원전도 최고고요. 여러분들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에는 자원은 없지만 제조업이 좋아요. 제조업의 발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따라 가지고 자원은 어디서 갖고 오더라도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국정원에서 마징가를 만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징가가 안 나온 거일 수도 있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최고이지만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힘이 약하고 내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아기가 지금 5살이거든요. 저희 아기를 보면은 엄청 애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예민해요. 그리고 뭐만 얘기하면 삐져요. 삐져요. 네, 그러니까 즉 금쪽이 하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하고 우리 코스닥시도 코스피시가 이제 환갑이 몇 년만 있으면 환갑이 다 돼가는구나. 코스피시가. 네. 코스닥시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환갑이 다 돼가고 오고요. 근데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시는 환갑이 가더라도 예민하고 겁나고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 네. 오지랖이 너무 넓으니까 증시에서 외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그 영향을 받고 가만히 숨죽이니까 증시가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걱정도 많고. 걱정도 너무 많아. 눈치도 많이 보고. 걱정도 많고 당이날 그
언론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언론들에 의해서 투심도 되고 악화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환경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앞에 좋은 환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좋은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술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지고 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사실 증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솔직히 기술력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는 엔비디아 빼고 솔직히 인텔이든 그리고 어디 나라 인텔이든 마이크로든 삼성보다 기술력이 좋습니까? 글쎄요. 안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 좋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삼성이 안 좋은 거죠. 아니 삼성이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삼성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DM도 삼성이 그나마 외국 반도체 회사들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은 계속 꾸준히 판매만 증가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HBM 메모리 부분으로만 약간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 부족하다. 시장이 떨어지면 삼성의 주가가 떨어지면 기술 혁신이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이 기술 혁신을 해야 한다. 아유,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네. 삼성이 예전에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어도 주가는 떨어진 거 다 아시죠? 정치 외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BM 메모리로 인해 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중국은 국방력만 더 강화시키면 미국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중국을 죽여야 합니다. 자연하지 못하도록 밟아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기술력이 제일 좋은 한국을 우방국을 달래주느냐? 아니죠. 달래주는 게 아닌 우방국을 기들어야죠. 길들인다. 그렇죠. 트럼프가 사악한 천재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트럼프는 여러분들 중국을 확실히 죽이려면은 우방국을 기들어야 돼요. 근데 이 우방국을 기들으려면은 트럼프만의 거의 방법이 뭐냐면은 좋게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우방국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 반도체 2차 전지마저 중국에 유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한테 기술력을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실히 중국을 죽이려면은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악재로 계속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는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하는 거. 네. 하지만 중국을 기다리려면 먼저 우방국을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이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고 늘 생각하고 언론에 배포를 하고 한국의 반도체 보조금 받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다 계속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먼저 겁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죠. 네. 본격적으로 6월 때까지만 해도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7월 때부터 6, 5, 4월 때부터 트럼프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반도체는 2차 전지는 올라갔었어요. 계속. 근데 귀 한번 총을 맞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졌던 거고 당선이 되고 나서 또 무너졌던 거예요. 즉 이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본인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공포를 분위기를 조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쭉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기술력인 제일 최고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어느 정도 삼성이 지금 8만에 가 있는 게 맞는 거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17만 원, 18만 원 가는 게 맞는 거고 NNF도 20만 원까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합시성 때문에 기술력은 좋지만 못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지수를 견인하는 우량주기 때문에 이 우량주가 무너지니까 지수는 계속 최저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소형 기업 종목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3차 전지는 3차 전지대로 4차 전지는 4차 전지대로 5차 전지는 5차 전지대로 6차 전지는 6차 전지대로 7차 전지는 7차 전지대로 8차 전지는 8차 전지대로 9차 전지는 9차 전지대로 10차 전지는 10차 전지대로 11차 전지는 11차 전지대로 12차 전지는 12차 전지대로 13차 전지는 13차 전지대로 14차 전지는 14차 전지대로 15차 전지는 15차 전지대로 16차 전지는 16차 전지대로 17차 전지는 17차 전지대로 18차 전지는 18차 전지대로 19차 전지는 19차 전지대로 20차 전지는 20차 전지대로 21차 전지는 21차 전지대로 22차 전지는 22차 전지대로 23차 전지는 23차 전지대로 24차 전지는 24차 전지대로 25차 전지는 25
여기저기 단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만 하고 있으니까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계속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기억하셨죠? 안녕선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수 그리고 우리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왜 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수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주가가 기술력을 따라가 줬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최소 8만 원은 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5만 4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이유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가 총격 사건을 당한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좀 뛰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우리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2차 전지 보조금 이제 주는 것들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주가를 압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만을 앞두고 있죠.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이렇게 우려감이 좀 가장 극심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칩스법 보조금도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약속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이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트럼프의 모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도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비백 이름도 되게 길어요. 어렵고 비백 라와스와미 무슨 뭐? 비백 라마스와미. 무슨 햄버거 이름이야? 뭐야? 무슨 햄버거 이름이네. 불고기 네. 버거 차라리 불고기 버거하고 비슷하네. 자, 지금 전기차 반도체에 대한 낭비성 보조금은 정부 효율부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 행정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트럼프 1기 때 생각하는 거하고 트럼프 2기 때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지금 또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던 거 뭐냐면 트럼프의 행정부들이 장관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르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네. 빠르게 결정되고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는 느릿 하면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트럼프 2기 때는 빠르게 이쪽은 장관, 너 장관, 너도 장관. 이 장관을 빠르게 급격하게 장관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장관을 결정들 하고 회의를 해야겠죠. 모여서, 그렇죠? 모여서 어떻게 중국을 제재할까? 중국을 제재하려면은 우방국들이 중국 편 드지 않고 우리 편 드게 해야 돼. 우리 편 드게 하려면은 우방국들한테 겁을 줘야 돼. 미국 아니면은 너네는 중국한테 붙으면은 너희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켜주지 않을 거야. 계속 이걸로 미디어로 공포를 조성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 테이저건만 있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이 비베 야오스와미 이 사람의 발언 이후에 삼성이 힘들게 올린 삼성이 주가가 보조금에 대한 부합시성으로 또 지금 6% 10%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하락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들을 수가 없죠.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부합시성 때문에 계속 삼성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과관이더만 언론에서는 10조 원 자산주 매입 효과 없다.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 이 기자분들아.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조금에 대해서 증시가 계속 지지 흐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2조 원은 하루 거래량이 삼성이 3조 원, 4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2조 원은 자산주 매입을 2조 원, 10조 중에서 2조 원은 먼저 투입시킨다고 해서 삼성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빠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코스피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급해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중국이 계속 신기술 넘고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이 핸드폰, 삼성 핸드폰이죠, 여러분들. 저는 L90 때문에 쓰는 것보다 F폰이 너무 비싸서 삼성폰 쓰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 벌써 6년, 7년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국이 이미 화웨이로 해가지고 삼성의 신기술은 조금씩 뛰어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솔직히 미국의 아이폰 뭐 혁신이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서는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잡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냐? 중국은 그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기업의 보조금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이가 되는 돈 있잖아요. 그걸 국반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자원도 많고 제조업도 많고 인건비도 싸요. 인건비도 싸니까 트럼프는 어떤 현실이든 간에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방국에 공포적으로 기대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대부분 한국, 일본, 독일, 일본 야 우리가 인건비도 싸고 우리 쪽에 공장 지으고 우리 쪽에서 자원을 관세 없이 해주고 우리 쪽에서 공장 지으면은 너네 다른 나라에 물건 판매하더라도 너네 마진 많이 남아.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붙어. 이런 상황에 오지 않게 만들려고 트럼프가 우방국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공포감에 조성을 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2차 전지가 4차 산업혁명에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국한테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포감을 계속 조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조금 폐지, 관세 때릴 거, 보호비 낼 거. 여러분들 눈치 좀 있으셔야 돼요. 최근에 멕시코에서 중국에서 관세를 60% 매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100만 원의 물건 상품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 100만 원에서 관세 60%면은 100만 원짜리 물건 판매하고 6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6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환율도 상승하는 거고요. 즉, 이 환율이 상승하니까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겨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술주가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이런 정치적 외교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중국의 줄달리기 안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빠지니까 당연히 지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폐지, 관세 때리까 보호비 내거, 즉 우방국한테 속마음은 이런 속마음인 거예요. 자, 옆에 보이시죠? 미국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으니 확실히 우방국들을 미리 겁주고 관리해야겠어. 중국을 죽이려면은 우방국을 달래주는 게 아니고 우방국의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잡아야지. 그 아킬레스건이 어디 나라입니까?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네. 즉 한국하고 대만이 한국은 분단인 북한이 아킬레스건이고 대만은 중국하고 엮여져 있는 아킬레스건이죠. 근데 이 두의 또 공통점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반도체고 트럼프는 방위금을 올리겠다. 방위금을 올릴 테니까 너네 방위금 올리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한국이 중국이 넘어가든 대만이 중국이 넘어가든 상관없다. 시진핑이 대만을 먹을 거라는 거를 미리 트럼프는 알고 있지만은 우방국을 달래줄 생각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 조건은 계속 만드는 거죠. 즉 먼저 우방국을 달래주는 것보다는 우방국을 겁을 주고 중국을 칠 때 눈치 없이 따라와야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 증시가 괜히 꼴찌가 된 게 아니에요. 7월 달부터 트럼프의 큰 그림 아래에서 트럼프 때문이 아닌 트럼프가 중국을 죽이기 위한 중국도 너무 신기술을 빨리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보니까 세계에서 기술력이 제일 좋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빠지니까 당연히 지수도 꼴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내 시장이 꼴찌다. 한국 시장 하는 사람들 지금 야 벌써 한국 시장 하고 있어? 난 미국장 갔는데.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지금 다 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시 후 또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님이 지금 정리해주고 잠시 후 이
시장이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사실 평소에는 굉장히 텐션이 높고 여러분들께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약간 조곤조곤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주가가 지금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트럼프 2기 내각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기 내각에 비해서 좀 빠르게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정치 외교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 구상을 해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네 마네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협상에 대한 구도들도 여기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우리가 트럼프의 머리를 열어볼 수도 없고 정말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어라 라고 겁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걱정이 과도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견제하려는 건 대만이나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반대로 대만이나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방국인 한국을 때릴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럴 이유가 당위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겁을 주느냐,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왜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게 바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고 협상의 과정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고 한국이나 대만의 뛰어난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도록 편가르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에 겁을 주는 것은 협상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 늘리고 투자를 더 받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는 지금 지레 겁을 먹고 반도체주, 2차 전지주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것이 결론이고 협상이 잘 진행만 된다면 너무 많이 빠진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팍스 통신망에서도 전문가님이 매일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창만 들여다보시면은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게 팍스 통신망에서 계속해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지금 남은 시간 안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가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남은 13분 정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13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 부분들이 또 회복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여러분들 제가 좀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좀 너무 힘이 없죠.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죠. 네. 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이 지수라는 거는요 재무하고 상관없이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대감에 올라가는데 이 기대감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즉 말 한마디라도 트럼프가 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는데 역시 한국은 눈치 보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우리 돈은 우리가 잃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일단 버티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상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외교로 떨어졌던 기술주들은 내년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정치 외교로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 자꾸 미국은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는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주가로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시간이 별로 없네. 자,
일단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중국 편에 드는 자 다 죽인다고 미리 경고하고 투자에 더 유도하자. 아, 트럼프 생각은 첫 번째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은 절대 안 돼. 중국은 기술을 타치하고 중국 자체가 보조금을 팍팍 주고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네? 너무 불공평해. 맞아요. 이건 트럼프만이 맞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 전기차 사면은 보조금 더 줄게. 보조금 더 줄게. 보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 전기차 사. 하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있죠. 오,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계속 관세를 더 매기는 거예요. 네. 근데 관세를 매겨도 중국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인건비가 싸요, 여러분. 중국의 인건비가 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심지어 이 마우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마우스 있잖아요. 이 마우스가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만들면은 3만 원이지만 중국에서 만들면 5천 원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60% 떼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관세 60% 떼어야 똑같은 제품을 유럽연합에서 내놓는 가격에 중국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에서 지금 중국이 우회로 지금 수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만 전 유럽의 제조업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회하는 국가도 관세 20%, 관세 50%, 관세 60% 이걸 계속 때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중국의 가격이 저하시키는 건 이건 트럼프의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가격으로 상대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중국의 가격 경제력에 떨어지면은 우리 한국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더라도 중국이 한국에서 가격을 판매하는 그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자영업자들도 죽지 않고 기업들도 죽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트럼프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중국을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제일 국가가 어딨냐? 좋은 국가가 어디고 미국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 일선이쪽 한국이네. 네. 반도체든 2차 전지를 미국 공장에다 다 짓고 있고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으니 그러면은 어차피 보조금은 폐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축소는 하겠지만은 일선 이쪽으로 대한민국을 좀 겁을 줘야겠다. 분명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보조금, 2차 전지 보조금 이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게 솔직히 대놓고 한국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제일 많은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협박을 우방국을 기대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여기서 투자를 더 유도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중국을 또 더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공포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공포를 주는 거죠. 차라리 트럼프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중국한테 경제력에 대해서 추월당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미운 오리지만은 추후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략 후광이하는 겁니다. 네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 BM이 계속 빠지고 있죠. 하지만 장 초반에 하락됐다가 지금은 또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트럼프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뿅. 반도체 2차 전지는 기술력은 한국이 제일 최고야. 한국이 제일 최고지만 일단 중국부터 기대해야 돼. 한국이 기술력이 좋으면 뭐 하나? 미국이 중국한테 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 이 바이든 현 정부의 정책이 정말 잘못된 거야. 응? 중국부터 죽여야지. 왜 자꾸 보조금을 준다고 해? 우방국을 기대해야지. 보조금 주는 건 좋아. 하지만 이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줄까 말까 이거 흔들어내고 중국을 칠 때 같이 우방국으로 같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 편에 드하는 그 큰 그림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들이 제일 좋은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제일 좋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 기업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의 미디어 공포에 따라 가지고 하락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한국 시장이 좀 되게 불쌍하기도 합니다. 누구 따라서 올라가고 누구 따라서 떨어지고. 근데 멀리 보면은 그 트럼프 정책이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트럼프가 주가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방송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통신만 통해 가지고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네. 전 세계에서 제일 꽃집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전기톱. 전기톱이요? 즉 불확실성의 해소를 자꾸 전기톱으로 잘라낸다.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전기톱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주가가 인플레이션은 돈으로 화장실 가서도 돈으로 닦고 돈으로 뭐 이렇게 난로도 피우는 그런 국가인데 너무 네.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데 네네. 주가는 세계 1등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네. 근데 아르헨티나가 기술력이 있나요? 없죠. 네네. 없어요. 아르헨티나가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근데 아르헨티나는 정치 외교적인 부분은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제일 최고입니다. 즉 한국 주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죠. 안원수님, 예전에 교통사고는 한 번 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차 타고 가다가 네. 뒤에서 똥집이 한다. 뒤에서 누가 부딪혀가지고 네. 아이고 이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리면서 몸 아프면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전치가 4주, 5주가 가더라고요. 와. 4주, 5주가 네.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택시기사 분다고 사고 나면 안 돼요.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 아이고.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저도 전치 4주 되고 5주 되고 하니까 트럼프의 말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방국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치 4주, 5주, 6주. 삼성이 지금 7월 달부터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전치가 6개월이죠. 5개월 됐죠, 여러분들. TCC도 지금 8개월 됐고 여러 가지 종목 에코프로비엠도 전치 6개월 됐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전치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즉 트럼프만이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럼프만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즉 한국이 중간에 트럼프 좀 달래들면서 어차피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조업하고 미국에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은 어차피 한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입장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는 말 한마디면 돼요. 한국은 우리의 든든한 우방국입니다. 그러면 옆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 또 악수하면서 이렇게 올리겠죠, 트럼프가. 그것만 하나라도 삼성 주가가 5% 상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잠시 후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이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힘들지 마시라고요. 힘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 종목은 어떻게든 제가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다 던지고 그 순간만큼은 또 여러분들 소중한 자원이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항상 짧지만 오늘은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님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들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힘도 약하고 우리 언론도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의 이용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상의 도마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고 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협력이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움츠러들어 있지만 좀 멀리 보자면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충분히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